당신 손 늘 차갑더라. 근데 나를 만질 땐 마치 살갗 위에 숯불을 얻는 기분이야. 바닷물도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해. 아마도 내 심장을 감는 이 줄을 끊으려면 탈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날 멀리해. 난 검은 파도야. 내가 삼켜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난 이미 그물에 걸린 고기야. 버둥대지도 않아. 그저 칼끝이 닿길 기다릴 뿐이야. 날 갈라줘. 내가 뭔지 알고 싶어. 이건 안 돼. 넌 내 아내의 언니야. 그리고 넌 내가 평생 참아왔던 갈망이야. 난 이제 숨 안 참고 싶어. 너는 나한테서 내 냄새를 느끼게 해? 입 열지 마. 나 못 참아. 그럼 내 입을 막아. 지훈 씨. 안녕하세요. 채널의 멋진 청취자 여러분. 늘 같은 시간, 저는 다시 여러분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아낌없이 부탁드려요. 전부 읽고 꼭 답글도 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국 남부의 해안마을 풍해리. 짭짤한 소금 냄새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그 마을에 지우는 오래된 빨간 채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내려섰다.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남부지방의 후덥지근한 열기를 실감했다.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곁에 서 있는 아내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처럼 눈부셨고 그 눈빛은 기쁨으로 빛나 지훈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그는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 사이로 한 줄기 차가운 물결 같은 이상한 기운이 스쳤다. 오늘부터 그는 민정의 집이 아닌 그녀의 여동생 성민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었다. 바닷가 가까이에 위치한 나무집, 짙은 초록의 야자수 너머에 숨겨진 전형적인 해안가 주택, 낮은 기와 지붕과 소금기 어린 회벽, 그리고 조개 껍질이 널린 작은 마당이 특징이었다. 넓은 1층 거실에서는 어막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한쪽 구석은 해산물을 분류하는 공간이었다. 뒤쪽 부엌은 낡은 냄비와 마른 오징어통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장모님인 정분 여사는 집 현관 옆 그물 침대에 누워 바닷바람을 맞으며 쉬고 계셨다. 2층에는 3개의 작은 방이 있었다. 성민의 방, 언니 성희의 방, 그리고 신혼부부인 민정과 지훈의 방. 민정은 지훈의 손을 끌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정분 여사는 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따뜻했다. 수십 년을 어시장에 몸담갔던 노련한 어부 같은 인상.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사위 왔구나. 바닷길 힘들었지? 다정하면서도 묵직한 그 말에 지훈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묘한 설렘과 긴장이 몰려오고 있었다. 민정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해안 마을, 그 이야기 속 세상에 지금 들어선 것이다. 방으로 올라가며 민정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작지만 바다가 한눈에 보여. 닳아버린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졌다. 민정의 작고 따뜻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표정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여긴 성민이 방이야. 지금 시장에 나가서 오후에 올 거야. 언니 성희는 뒷마당 수산물 창고에 있어. 민정은 자매들을 언급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듯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민정에게서 성민과 성희에 대해 자주 들었다. 성민은 25살,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 장사를 돕는 영리하고 명랑한 여동생. 아직 미혼이다. 성희는 32살, 수산물 분류 일을 조용히 해내는 언니로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성희에겐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오후, 지훈이 짐을 정리하던 중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성민 왔다. 민정이 소리쳤고 지훈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가녀린 몸매에 머리를 묶은 젊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편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그녀의 피부는 건강한 해안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민정을 보자 그녀는 웃었다. 언니 왔네? 지훈을 본 성민은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 지훈은 조금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성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바닷바람 쐬요. 늦은 밤 성희가 돌아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낮게 묶은 머리에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조용한 말투에 짙은 눈빛. 그녀의 시선이 평범하지 않게 오래 머물렀다. 지훈은 그 시선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다. 지훈은 민정과 장모 사이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성민과 성희가 앉아 있었다. 생선조림과 구운 오징어 냄새가 식탁 위를 감쌌다. 성민은 활달하게 장사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길이 가끔 지훈을 훑을 때면 그는 순간 움찔했다. 성희는 거의 말이 없었고 가끔 민정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지훈의 항해 이야기를 조용히 물었다. 그 눈빛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깊었다. 저녁을 마치고 민정은 피곤한 듯 침대에 누웠다. 오늘 힘들었어. 내일 아침 일찍 엄마랑 장 보러 가야 돼. 지훈은 살짝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푹 쉬어. 민정은 금세 잠들었고 지훈은 낯선 방에서 뒤척였다. 바닷소리와 옆방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오질 않았다. 성민 방에서는 장부를 넘기는 소리, 휴대폰 타이핑 소리가 들렸고 성희 방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조용한 발소리가 났다. 그 밤 지훈은 그 두 자매의 존재를 유난히 가까이서 느꼈다. 단순한 처제와 처형이 아니라 활기차고 생생한 젊은 여성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정해졌다. 일요일 민정은 시장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정과 지훈은 부부의 일을 했다.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멎었고 지금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짙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성민의 마음속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민정의 웃음소리, 지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그리고 오직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들리는 그 소리들. 그녀는 모두 듣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민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구쳤다. 성민은 25,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생선시장, 그물, 그리고 분주한 거래만이 전부였다. 사랑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아마도 혼자인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나 아니면 가슴을 울리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훈이 이 집에 오고부터 모든 게 변했다. 듬직하고 노련한 남자, 하지만 언니의 남편. 그의 존재는 성민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일으켰다. 옆방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민의 몸은 이상하게 반응했고 뜨거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민감한 부위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성희 또한 지훈에게 끌리고 있었다. 수산물 창고에서 늦게까지 함께 일할 때면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 32살,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고 언제나 조용했던 삶. 돈을 세고 해산물을 분류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전부였던 그녀에게도 지훈은 마음속 깊은 갈망을 깨웠다. 그가 가까이에 있을 때면 가슴이 뛰었고 몸이 뜨거워졌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 어느 밤 성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욕망을 느꼈다.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꼭 붙여도 부족했다. 궁금증이 점점 커졌다. 민정과 지훈이 하는 일이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까?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시장 친구들에게 어깨 너머 들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보게 되었다. 처음 보는 장면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끌렸다. 뜨거운 열기가 더 강해졌고 그 장면들을 보며 몸이 격하게 반응했다. 그날 이후 민정이 밤시장에 간 날이면 성민은 핸드폰을 켜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점점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성민은 직접 보고 싶었다. 지훈과 민정의 방은 자신의 방 바로 옆 얇은 나무 벽과 기와 지붕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 환기구로 쓰였던 천장 근처의 작은 틈을 떠올렸다. 어느 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성민은 살금살금 벽 쪽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눈을 대고 틈 사이를 들여다봤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엉켜 있었다. 선명하지 않았지만 움직임만으로도 성민은 온몸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틈 사이로 바라보며 한 손을 얇은 티셔츠 안으로 넣고 자신의 몸을 만졌다. 몰래 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거대한 해방감을 느꼈다. 성에 또한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다. 지훈이 샤워할 때면 그녀는 괜히 욕실 근처를 서성였다. 오래된 나무 문에는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물 아래에서 지훈의 단단한 몸을 상상하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고 뜨거운 열기가 다시 솟았다. 성희는 집에서 입는 옷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보수적인 옷이 아니라 얇고 달라붙는 티셔츠, 더 짧은 반바지. 지훈이 근처에 있을 때면 괜히 몸을 숙여 가슴 일부가 보이게 했고 밥을 먹을 때면 다리를 벌려 민감한 부위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지만 단지 지훈이 자신을 보길 바랐다. 그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마음속의 갈망은 마치 깊은 바다 밑에서 거세게 흐르는 조류처럼 점점 강해졌다. 성민도 변했다. 점점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 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서 앉아있는 지훈 곁을 지나며 일부러 몸을 숙여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 티셔츠가 흘러때려 하얀 가슴 일부가 드러났고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면은 오래도록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또 다른 날 식사 중 성민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지훈은 얼른 시선을 내리깔고 밥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훈은 이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처음엔 단순히 머무르는 집이라 여겼지만 점점 성민과 성희 사이에 묘한 파동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성민의 옷차림은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복잡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성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마치 속삭이듯 유혹적이었다. 지훈은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특히 민정이 없는 밤이면 마음속의 불꽃이 점점 더 강하게 타올랐다. 성민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성희의 우연한 몸짓, 모두가 그의 불꽃에 기름을 부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정분 여사는 허둥지둥 등잔불을 켰고 민정은 야시장에 나가고 집에는 지훈, 정분 여사, 성민, 성희만 남아 있었다. 정분 여사는 마루에 앉아 이렇게 더운 날 정전이라니 바깥에 나가 있어야겠다 라며 한숨을 쉬었다. 성민은 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성희는 수산물 창고에 있었다. 등잔불은 그곳에서 희미하게 비쳐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민과 마주 앉아 있었다. 불도 TV도 없이 파도 소리와 벌레 울음소리만 들렸다. 어둠 속에서 성민의 존재감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숨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지훈은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며 성민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어둠을 뚫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성민의 눈빛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고 깊이 있는 시선은 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가 자신의 시선을 봤을 텐데 뭐라고 할까? 민정에게 말할까? 지훈은 숨을 죽였지만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지훈이 다시 그녀를 슬쩍 바라봤을 때 성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 유혹적인 그리고 말없는 동의처럼 느껴지는 미소였다. 그 순간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 미소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성과 도덕심을 태울 만큼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접촉은 마치 작은 불씨가 더 큰 무언가를 점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창고에서 생선을 옮기던 중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에 닿았고 그 다음은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고 지훈이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성희는 미소 지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성민과 성희 모두와의 접촉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때로는 지훈이 컵을 건넬 때 손끝이 닿았고 때로는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 몸이 스치기도 했다. 매번 그런 순간마다 지훈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고 성민과 성희는 항상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지훈이 거실에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있을 때 성민은 옆에 서서 도구를 건네주고 있었다. 지훈이 의자 위에서 펜치를 집으려 할 때 성민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고 그 접촉은 평소보다 약간 길었다. 지훈이 아래를 내려다다 보았을 때 성민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가까웠다. 창고에서도 성희가 오징어 바구니를 건넬 때 손끝이 스쳤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를 깊숙이 끌어당기려는 듯했다. 그런 접촉들은 집 안 곳곳, 거실, 부엌, 복도, 수산물 창고 어디에서나 일어났다. 그런 일은 항상 민정이 없는 날, 둘만 있을 때에만 일어났고 마치 모두가 그 규칙을 알고 있는 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정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성민과 성희의 매력은 너무 강했고 마음속 불꽃은 너무 뜨거웠다. 그 접촉은 마치 갈증을 달래는 물방울 같았지만 오히려 갈증을 더 키웠다. 성민도 마찬가지였다. 지훈과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고 억눌린 욕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갈망은 폭발했고 지훈만이 그 갈망을 잠재울 수 있는 존재였다. 성희도 다르지 않았다. 지훈의 손끝 하나에도 몸이 떨렸고 그 떨림은 바다의 파도처럼 몰아쳤다. 그녀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지훈, 성민, 성희 사이의 은밀한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접촉을 통해 서로를 이상하리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마치 세 마리의 야생 고양이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도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경계를 넘으면 모든 것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풍해리의 여름 더위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을 했다. 민정은 일찍 시장에 나갔고 정분 여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으며 집에는 지훈, 성민, 성희만 남아 있었다. 지훈은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며 일하려 했지만 더위와 바닷소금 냄새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성민이 조개 껍데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창고에서는 성희가 생선 바구니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더위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다. 성민이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조개 껍데기 양동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지훈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거실은 후끈하게 더웠고 성민은 양동이를 내려놓으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녀의 등허리는 얇은 티셔츠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곡선이 부드럽게 보였다. 지훈은 그녀의 등 뒤에 조용히 다가섰고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 부드러운 접촉에 성민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보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훈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지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혹스러움이나 호기심은 없었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강렬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성민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수수께끼 같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한 응답이었다. 둘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땀 맺힌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고 그의 손에 기대었다. 후끈한 거실, 천장에서 천천히 도는 낡은 선풍기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성민은 다시 눈을 감고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무언의 응답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살짝 스친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깊어졌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성민은 그의 목을 감싸며 서툴지만 진심으로 키스를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상상하지 못했다. 바로 이 집안에서 자신의 형부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모든 일은 소용돌이처럼 빠르게 일어났고 성민은 마치 꿈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휘말린 사람처럼 어지러웠다. 한때 안전한 피난처였던 나무집은 이제 무거운 비밀을 품은 장소가 되었고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그림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후끈한 여름 더위와 바닷바람 속 소금 냄새는 무언의 증인처럼 그녀를 숨막히게 하면서도 묘하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훈은 성민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자신 또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제와 그런 일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죄책감은 마음속에 슬며시 스며들었지만 방금 그들이 공유한 강렬한 만족감과 친밀감이 그것을 눌러버렸다. 그 죄책감은 마치 마음속을 맴도는 그림자처럼 그의 양심을 두드리며 민정, 결혼서약, 가족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짧고 강렬했던 쾌락은 부정할 수 없는 약처럼 그의 정신을 잠식했고 성민과 함께 나눈 순간은 지훈에게 특별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들은 말없이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천천히 이어지는 숨결 소리와 천장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햇살은 바닥에 노란빛 줄무늬를 그렸다. 그것은 성민의 첫 경험이었고 지훈에게는 민정을 처음으로 배신한 날이었다. 위험한 경계는 넘겨졌고 모든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며칠 후 성희와도 비슷한 기회가 찾아왔다. 민정은 시장에 갔고 정분 여사는 항구로 나갔다. 지훈과 성희는 수산물 창고에 남았다. 성희는 오징어를 분류하며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몸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등을 살짝 건드렸고 성희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뜨겁게 입맞춤했고 곧 창고 한쪽 어망더미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짠 받아내음은 그들의 가쁜 숨결과 어우러졌다. 그녀의 서툰 움직임과 두려움 속의 갈망, 어린 눈빛을 통해 지훈은 그것이 성희의 첫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끌었고 두 사람은 강렬한 해방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첫 경험 이후 지훈과 성민, 성희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초기의 어색함은 곧 사라졌고 대신 서로 간의 묘한 암묵적 이해가 자리 잡았다. 아무도 그 일이 있었던 거실이나 창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비밀을 공유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정이 야간 시장에 나가거나 정분 여사가 집을 비울 때마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그러한 순간들은 긴장감 넘치는 악보 속의 드문 쉼표 같았고 지훈, 성민, 성희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필요가 없었다. 민정의 오토바이 소리가 모래길 너머로 멀어지거나 정분 여사가 이웃집으로 향할 때마다 나무집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변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경계가 사라졌고 몰래 훔쳐보거나 우연을 가장해 스치는 접촉이 아닌 더 대담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자연스러움은 마치 본래 그렇게 흘러가야 할 운명처럼 편안하면서도 위험한 흐름 속에서 지훈, 성민, 성희는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점점 깊숙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실이나 창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한 번은 설거지 더미가 쌓인 부엌에서 또 한 번은 뒷마당 야자수 아래에서 심지어 가장 대담했던 순간은 지훈과 민정의 침실에서였다. 민정이 야간 시장에 나간 그 밤, 지훈은 아내와 함께 자던 그 침대에서 성민 혹은 성희와 함께였다.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죄책감은 밀려들었지만 성민이나 성희가 그를 끌어안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 모든 자책은 사라지고 강렬한 욕망만이 남았다. 성민은 매번 들킬까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면서 그녀는 지훈을 더 꼭 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선시장 소녀가 아니었다. 지훈의 손길에 의해 피어난 늦게 피는 꽃처럼 그녀는 자신 안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경험했다.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소박한 옷차림, 분주한 시장 속의 현실을 살아가던 그녀는 이제 욕망을 품은 여성으로 깨어났다. 성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훈과 함께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안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조용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그녀는 이제 열정과 욕망의 여인이 되었고 지훈의 손길 하나하나에 활짝 피어나는 밤꽃 같았다. 지훈 역시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느꼈다. 더 이상 억제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여성들에게 원함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단순한 생선 상인이 아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민정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성민과 성희의 매력은 너무도 크고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민정의 맑은 미소와 헌신적인 모습은 때로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이내 성민과 성희의 눈빛, 부드러운 몸짓, 강렬한 반응들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외모의 유혹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운 영혼이 만나는 깊은 연결이었다. 그 연결은 지훈을 항복하게 만들었다. 죄책감은 이제 희미한 잿빛 불씨가 되었고 성민이나 성희가 손끝으로 그를 만질 때마다 그 불씨조차 꺼져버렸다. 그들은 철저히 비밀을 지켰다. 민정과 정분 여사 앞에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민정과 대화했고 정분 여사에게도 공손했다. 성민은 여전히 밝고 민첩하게 시장 이야기를 했고 성희는 조용히 가격 이야기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셋의 시선이 스칠 때 짧은 순간이지만 전류처럼 흘러가는 비밀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집에 사는 세 마리 야생 고양이처럼 눈빛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 눈빛에는 비밀, 갈망, 그리고 위험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민정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지훈과 성민은 마당에서 가까이 서 있었고 민정은 걸어오며 물었다. 지훈 오빠, 성민아, 밖에서 뭐해? 그 말에 둘은 깜짝 놀라며 거리를 두었고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물 마시러 나왔어. 성민이는 마당 정리 중이야. 성민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응, 조개 껍질이 너무 많아서.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지훈과 성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 위험한 게임은 언제든 끝날 수 있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은 잠시뿐이었다. 서로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고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비밀을 품고 살았다.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들을 얽고 있었고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았다. 늦은 밤, 민정은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나무벽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 성민의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났고 그녀는 아직 깨어 있었다. 성희의 방에서도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정을 배신했고 처제와 처형 모두와 그런 일을 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 있었다. 민정은 그가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첫사랑이자 착하고 진실된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성민과 성희에게서 느낀 매력과 해방감은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성민은 민정보다 젊고 활기차고 매혹적이었고 성희는 그 나름의 신비로움과 성숙함, 여성적인 매력을 품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항상 자신을 가정적인 남자라 믿었고 충실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한없이 잘못된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훈은 성민과의 첫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교차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작게 흘러나왔고 자신이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감각, 그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희와의 기억도 떠올랐다. 깊은 눈빛, 서툴렀지만 갈망으로 가득 찬 움직임, 품에 안겼을 때 그녀가 떨던 감촉, 그는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비밀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못했다. 아마도 서로를 향한 끌림이 너무 강해서일 것이다. 지훈은 몸을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민정, 성민, 성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 비밀이 들통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민정과 성민, 성희 사이의 자매 관계는 금이 갈 것이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낭떠러지의 유혹은 너무도 강렬했고 평범한 삶이 아닌 금기의 삶, 위험하고 격정적인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훈은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방에서는 성민도 깨어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자신이 얼마나 민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마치 중독과도 같았고 그와 가까이 있을 때마다 그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갈망이 해소되는 그 감각은 그녀를 진정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첫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지훈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도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도 끌리고 있는 것이다. 성희 역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 민정 그리고 가족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민정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첫 순간을 떠올렸다. 파도에 휩쓸리듯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온몸이 떨렸다. 그 역시 갈등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에게서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세 사람, 세 개의 방, 서로 인접한 거리, 세 개의 가슴 속에는 각자의 비밀이 숨어 있었고 정적이 감도는 깊은 밤은 그 모든 비밀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듯 같은 지붕 아래 그들의 위험한 비밀은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 성민, 성희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 그들의 만남은 단지 집안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때때로 더 은밀한 장소들, 마당 뒤쪽 모래 언덕, 오래된 수산물 창고, 항구 근처의 외진 공간에서도 이루어졌다. 한 번은 정분 여사가 친척을 방문하러 고향으로 떠난 날, 집에는 지훈, 성민, 성희만 남았다. 그 날들 동안 그 집은 그들만의 천국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몰래 움직일 필요도 조심할 이유도 없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자유롭게 서로를 탐색했고 성민과는 거실의 푹신한 나무 의자 위에서 성희와는 차가운 어망 더미 위에서 가장 대담한 날은 민정이 매일 밤 자는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순간들마다 성민과 성희는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성민은 더 이상 활달한 생선시장 소녀가 아닌 갈망으로 가득한 여인이었고 성희는 더 이상 조용한 첫째 언니가 아닌 열정적인 여인이 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정복자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절대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여인, 처제와 처형을 품에 안은 남자. 그들은 집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성민의 향기가 지훈의 베개에 성희의 흐릿한 립스틱 자국이 그의 셔츠 기세, 밤의 정적 속에 터지는 억눌린 웃음소리. 그 흔적은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처럼 남아있었다. 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지훈을 끌어안고 그의 향기를 맡았다. 지훈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향긋해? 이상한 냄새나. 지훈은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항구에서 생선 기름 묻었나 봐.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는 짐을 챙기러 갔다. 지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그 순간조차도 그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위험한 게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끌림은 너무도 강했고 함께 공유한 비밀은 너무도 짜릿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집 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마치 조용한 경고처럼 깔려 있었다. 민정이 혹시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녀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지훈, 성민, 성희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그들을 떨리게 했고 불꽃 속에서 타오르는 느낌은 너무도 강렬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단지 현재 이 순간 서로의 존재를 가장 뜨겁게 느끼고 있었을 뿐이다. 그 비밀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언젠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오후, 민정이 갑자기 집에 일찍 돌아왔다. 시장이 한산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성민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성희는 창고에 있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 지훈을 안았다. 지훈 오빠, 나 왔어? 지훈은 놀랐지만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정은 비가 많이 와서 시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성민이는? 지훈은 부엌에서 차 준비하고 있어 라고 답했다.
민정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성민아, 언니, 왔어. 성민은 돌아보며 밝게 웃었다. 언니 왔네. 비 엄청 많이 오더라. 민정은 아무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집안의 따뜻한 공기만을 느꼈다. 지훈, 성민, 성희는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냈다. 민정은 여전히 남편과 두 자매를 믿었고 아무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이 비밀이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민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성민과 성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민정을 사랑했지만 지훈의 끌림은 너무 강렬했다. 마치 거센 파도처럼 그들을 휩쓸어 버렸다. 늦은 밤, 민정은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고 그 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방을 감쌌다. 지훈은 나무 천장의 소금 얼룩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성민과 성희와의 비밀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파도처럼 마음속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그는 성민과 함께했던 거실의 열기, 파도가 모든 소리를 삼켜준 그 순간을 떠올렸고 성희와 함께한 창고의 기억, 달빛 아래 드러났던 그녀의 몸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강렬한 정복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부족했다. 그때 그는 마루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정분 여사가 달빛 아래 그물을 짜고 있었다. 단정히 묶은 은빛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 다부진 몸매, 쉰을 넘긴 그녀를 바라보며 지훈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 하나가 스쳤다. 그는 이 집에서 마지막 여인을 정복할 수 있을까? 지훈은 어둠 속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달빛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는 그의 속삭임에 동조하듯 또 은밀하게 울려 퍼졌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이만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